네, 잘 좀 쉬셨나요? 잠시지만 저에게도 진짜 꿀맛 같은 그런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리터로 하루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그 차트에서 봤듯이 우리가 변기 한번 물 내리면 10리터가 나갑니다. 근데 하루에 10리터로 살아보자. 이 프로그램은 굉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럼 10리터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10리터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게 된 거죠. 1.8리터짜리 5병과 500리터짜리 2병이면 10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리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럼 처음부터 오는 날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살지를 내가 물이 어디에 써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전에 윤리적인 물 소비 습관에서 화장실에 쓰는 물의 양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내가 써낸 물의 양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농장에서 10리터를 살아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모든 별로 의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발한 다양한 아이들도 나오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학생들은 2명이서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물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계절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이죠. 여름에 밖에서만 활동을 하게 합니다.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우리가 이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애들에게 저는 오게 되면 500리터 딱 한 병을 주고 그 다음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500리터 다 마시고 나면 물이 없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때 모든 별로 미션을 성공했을 때나 그를 순위를 정했을 때 선물이 뭔지 아세요? 1.8리터 병 얼음물 한 병이에요. 이 얼음물 한 병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정말 기발하게 열심히 그 시간만큼은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돌아가서 아이들은 진짜 실생활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랑 그걸 실천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물의 변천 과정. 저는 옛날에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우리 마을에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머리에 도라는 걸 입고 물동이를 이고 마을에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그 물을 이고 집에 와서 독에 부었다가 그걸 써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래서 두레박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힘드니까 이제 펌프를 사용하게 되었고, 펌프가 또 힘드니까 뭐가 있어요? 모터가 있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뭡니까?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상수도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오게 되면은 옛날에 그 우물, 그래서 두레박이 있고 도르래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을 그려뒀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우물의 변천 과정, 상수도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좀 미래 과학적이고 조금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빗물 저금 통과 경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물의 쓰임새 중에서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의 물의 용도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빗물입니다. 자, 그러면 빗물이 우리가 쓰는 그 원수인데, 자, 그럼 이 빗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잘 때나 여튼 수도꼭지만 열면 콸콸 물이 나왔죠. 근데 단수돼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단수된 적이 거의 없죠. 그 이유는 뭘까요?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가 물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이 개념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물 부족 국가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물 부족 국가, 물 기근 국가, 물 풍요 국가가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왜 물 부족 국가일까? 우리가 땅덩어리가 작은데 우리나라의 땅의 면적과 사람의 밀도에 따라서
N호분을 1로 하게 되면은 세계 평균의 그 물의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빗물이 떨어지는 그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5배가 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강수량은 많은데 물 부족 국가이고, 그럼 강수량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6월에서 9월 사이에 근 60% 정도가 옵니다. 그때 장마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오는 이 빗물을, 그때 빗물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다 어떻게 될까요? 흘려 보내버릴까요? 바다로 흘러간 그 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란 엄청난 돈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빗물 저금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빗물 저금통이 뭘까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댐이죠. 그리고 농업에 꼭 필요한 저수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빗물 저금통이 사실은 꼭 필요해요. 이 빗물 저금통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1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풍족하게 쓰고 건기일 때는 물이 부족해서 아주 뭐 아꼈다든지 그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빗물 저금통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 빗물이 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게 되면은 어린 아이는 작은 빗물통을 꾸며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산을 꾸미기도 있고요. 중고등학생이 오게 되면 이렇게 큰 빗물통들을 꾸며서 학교에 가져가서 비치해서 그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죠. 들어서 쓰는 거죠. 저희 농장에도 빗물 저금통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처마에 내려오는 그 빗물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빗물통에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물 저금통이 돈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여러분, 자, 하늘에서 비가 막 지금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빗물이 돈이 100원짜리 500원짜리라고 하면 친구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뭐라고 나올까요? 받아야죠. 그쵸? 받으려고 하면은 용기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그쵸? 그런 개념이죠. 요걸 빗물이 돈하고 연계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비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여기 우리가 생활용수는 물을 정화나 정수를 꼭 해야 된다고 했죠. 고도의 정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물의 자연정화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제2정수장에 꼭 갱류를 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물이 7단계에 거쳐서 물이 아주 까다롭게 정화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되고, 그 물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난 이후에 그 물이 다시 그냥 바로 바다로 흘러가느냐? 아니죠. 우리가 생활에 쓰이는 그 오폐수 그 부분은 다시 쓰고 나면은 정화를 해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물그릇, 빗물 저금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은, 빗물 저금통이 되려고 하면은 댐이나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난강댐 물문화관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고마운 진양호와 난강댐이라든지 빗물 저금통과 경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난강댐에 있는 K워터 물문화관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댐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워크북을 주고 아이들에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시간만큼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박물관이나 어떤 문화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오고 볼 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워크북을 주면서 그 워크북에 관련된 것을 찾게 하면 그 시간만큼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도입 부분에 대해서 다 마인드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관련된 마인드맵 이렇게 아이들이 다 그리게 되는 건데, 앞전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마인드맵을 그려봤던 그런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애들한테 소감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감문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정말 들어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제일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가를 소감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되고, 이 소감문을 보면서 그날 내가 오늘 이 수업의 목표에 대해 잘 도달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소감문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해서 막 울 때도 있고 감동의 눈물도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내용을 보면은 기발한 생각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글들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이 교육농장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농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텃밭을 이제 일구면서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철에 관련된 요리 체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여기에 있던 나와 있는 이 이제 프로그램,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그램은 딸기만 주제를 가지고 12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6가지를 제가 이렇게 선보였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게 참 뜻깊은 게 재작년에 우리 진주시 기술센터에서, 우리 진주시는 딸기 생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딸기를 바캉스 감독님이 계신 베트남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에 따라 수출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럼 생과를 먹게 되면 이 딸기랑 과일이라는 게 생과를 먹게 되면 많이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리화해서 먹게 되면 많이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죠. 딸기를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하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3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3가지 충분하지 그랬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베트남 그 나라의 국영방송 3사에서 6개 채널에서 VJ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3가지만 해가지고 1가지를 가지고 2번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차라리 내가 6가지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요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베트남에 저희 물산 교육농장이 엄청나게 많이 그 동영상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5개 채널에서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체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한두 가지 단품 요리를 시작을 하다가 또 경남도 기술원에서 팜파티 플래너라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걸 교육을 받다 보니, 요리 체험을 가지고 팜파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제철나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보통 7가지에서 15가지 정도를 해서 모든 별로 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미션을 줘서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플레이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플레이팅을 같이 해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양호 여행이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진양호 근처에 있는 컨텐츠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물산 교육농장이 있고요. 물문화관이 있고, 진양호 전망대가 있고, 그리고 아주 역사가 있는 청동기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평에는 딸기 단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외부인이 오게 되면 여기 다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물산 교육농장에 와서 이제 요리 체험을 하고 팜파티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거는 댐 주변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연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기농이든 기촌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죠. 이제 제가 2003년도부터 이런 이제 농촌 자연 생태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게 이제 뭐 이끼를 가지고 토피를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뭐 나무 화분, 타일 공예, 뭐 풍덩 날리기, 그리고 제가 주제가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격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조격 체험은 이제 제가 하면서 여름에는 냉욕 체험,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온욕 체험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저희 처음에는 이제 지금도 2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그 조격통을 자기가 원하는 물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장소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유롭게 했던 거죠. 그러면 가족이 오면 가족끼리 모일 수가 있을 거고, 연인이 오면 연인이 모일 수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면 아이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여기저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농장에 오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이제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철에 나는 꽃을 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꾸미는 이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원예 치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철에 나는 꽃이 있죠. 그리고 그 꽃이 제가 다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그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부재료는 저희 농장에 이제 여기저기 있는 것을 자르면 되고요. 생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꽃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꽃바구니도 있고 꽃박스도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은 꽃이 피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원예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꽃박스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꽃바구니 많이 받아보셨는데 꽃박스는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뚜껑 안에는 아주 꽃이 예쁘게 소담스럽게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작은 그 사람의 카드, 손편지를 써서 넣어가지고 그걸 선물하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연말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예치료 프로그램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도 플로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미니 정원이나 나만의 화분 꾸미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농어촌공사나 아니면은 농림부에서 체험 키트 공모전이 있을 때 제가 나가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체험 키트가 판매가 많은 그런 품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파티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아까 이제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는 프로그램 요리를 많이 하지는 못하겠죠. 초등 고학년에서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이제 파트를 나눠서 한 가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다 모아서 플레이팅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모습은 이제 만약에 뭐 춥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잔디밭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뭐 생일 파티도 있고요. 뭐 가족 파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로 창의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은 농촌이지만 꼭 이게 농업과 관련된 것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목을 가지고 또는 원목이나 MDF를 가지고 냅킨을 활용해서 하는 냅킨, 헤윰 냅킨 공예라는 게 있어요. 헤윰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헤윰. 헤윰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냅킨 공예라는 뜻으로 냅킨 공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했죠. 초창기에 천년염색, 천년비누 이런 프로그램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1999년도에 제가 제2의 고향 여기에 이제 진양호수 옆에 그 땅을 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농어촌 민박이었었어요. 그때 지었던 이제 건물인데 그때가 2002년도에 제가 펜션이라는 걸 시작했으니까 아마 엄청 빨랐죠? 2002년도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살짝 붐일 때, 제주도에서는 그때 좀 한창 많이 하게 되었고, 육지로 넘어왔을 때 제가 했었으니까, 2003년도 3월 30일 날 펜션을 오픈했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벌써 이미 농촌 관광이라는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펜션이라는 것을 하게, 그때는 여기에서 그 당시로는 펜션이라는 단어조차도 아예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2007년도 8년도쯤 되면서 이제 저희 동네가 펜션촌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서 펜션에 오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무료하니까 체험을 하게 된 거고 제가 텃밭에서 생산한 것을 거기서 팔기도 하고 그걸 요리해서 B&B 역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미 농촌 관광의 팔거리 중에서 제가 5거리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마을에 이제 제가 사무장을 하게 되었고 마을 운영위원장도 하면서 우리 마을에 체험 마을이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서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마을이 이제 경관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갱간이 이쁘기도 한데 51온석, 47온석 이상의 물이 안 잠기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수장공사에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자필로 썼어요. 여기 이 땅은 제가 1년에 코스모스만 꽃만 딱 피워서 제가 꽃만 피우겠다 이래가지고 첫 해에 2010년도에 해서 저희 마을에 2011년도에 살살이꽃 축제를 하면서 1만 명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마케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라고 했더라면 아마 그만큼 오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살사리꽃 축제라고 해놓으니까 살사리꽃이 뭔지가 궁금해서 호기심 유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살사리꽃이 뭔지 순수 우리말이었다. 코스모스 멕시코에서 왔고, 이게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쯤 되니까 한 잎씩 한 잎씩 꽃이 나오면서 한들거렸다. 이래서 살사리꽃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에 맞아가지고 엄청 오게 되었고, 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그 마을 축제 공모전에 나가서 저희가 당선되어서 3년 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마을이 축제를 하게 되었던 건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계속 또 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 사업도 필요하니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하면서 여기 이제 이양호 청장님 전에 다녀가셨고요.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았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 계시는 뭐 관리자,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자유학기대생님, 그리고 뭐 방과후생님 등등 교사 직무 연수를 저희 농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 박람회가 이제 사실은 2008년도부터 저희가 참가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체험활에 참가하게 되었었고, 2011년도부터 저희가 그 경남도 기술원에서 이제 농촌교육농장 사업에 대해서 홍보 활동비로 해서 나가게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물산 교육농장이 나와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했던 거고,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촌 교육농장을 알리기 위해서 저도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안해서 경남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발전 전략 포럼도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어가는 상황에 또 제가 임원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오히려 또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었다면 소그룹이 교육농장 쪽으로 계속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속 연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K워터하고 이제 문체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생태 인증 프로그램을 저희 물산교육농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리고 경남 가기대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했던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진주시와 그리고 그 한국수자원공사 다 그 기관들이 뜻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 고향 물 해설사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수장공사에 물 교육을 하자고 계속 노크를 했던 상황인데,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내 고향 물 해설사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고, 저에게 이제 강요 요청이 오게 되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농업용수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 고향 물 살리기는 저수지에 관련된 그런 물 해설사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고, 저도 거기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이때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이분하고 같이 전주에 오픈하는 날 그날 가서 다 같이 우리 회원들이 가서 이렇게 찍었던 상황이고, 제가 물 활동가로 활동을 전에 많이 했었었고, 지금은 많이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업이 많다 보니. 자,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진주지원청하고 물산교육농장하고 3자 MOU를 맺어서 물산 위탁 교육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을 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진주시 상수도 사업소하고 물산 위탁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사랑이라는 교육은 같은데 진주시 상수도 사업소하고 했을 때는 진주시 상수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진주시 정수장에 대해서 홍보를 진주 시민에게 많이 홍보해 하는 그런 방향이었었고, 수장공사하고 물산 위탁 교육을 할 때는 물사랑 교육 안에 플러스 해서 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3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지속성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리드에 따라서 이 사업, 댐 주변 지역 사업비가 있는데, 리드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에게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뭐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3년 동안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뭐 재능 기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노인기획학교나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서 이제 원예 프로그램을 많이 했죠. 노인이나 치매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이제 작약 꽃밭이 한 3,000평 정도 있는데 그게 같이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동 대상,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하여튼 아동 대상으로 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했었어요. 그러면서 1년 과정을 쭉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기억 남는 게 이렇게 이제 5월 30일 날 저희가 소확행 행사를 했었어요. 이때 가족이 한 50여 명 모였었던 거거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시골에 있으면서 마을학교 운영하는 것도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소농들과 같이 연계해서 2014년도부터 그 K워터 난강댐 관리단 거기 이제
그 휴게소 있죠. 공원에 있죠. 거기 주차장에서 이제 정리 찌끄레 장터를 열었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혹시 이제 발생되게 되면 이제 수산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산공사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 위치는 정말 좋기 때문에 찌끄장터가 계속 더 열리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소농들과 도시 소비자가 팸 투어를 이루면서 이렇게 팜파티도 같이 연계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부분은 제가 물산을 교육농장이 그 2003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뭐 자격증 이런 거 땄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제가 올려놓았던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론 기초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 트렌드에 맞는 교육들을 하나씩 들어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다 중앙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농림부에 많이 요청을 했었죠. 교육이 왜 맨날 중앙으로 올라와야 되냐. 너무 힘들다, 시골 사람들. 그래서 그 교육이 이제 각 도로 내려오게 되고 지금은 각 시군에서 엄청 교육이 있게 되고 좋은 교육이 있게 되고 엄청 편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좋은 게 있죠. 요즘은 이제 농촌진흥청에 가보면 뭐 이러닝에서부터 농사로에서부터 뭐 좋은 자료들이 많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고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정말 좋은 교육들은 많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싶다면 시간 내셔가지고 현장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정말 이제 요즘은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자, 물산 교육농장은 지금까지 어떤 기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왔던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교가부에서는 교육기부가 있을 것이고 우프 코리아도 있고요. 코레일도 있고 진흥청이 있고 환경부, K워터, 농림수산식품부, 경남진주교육지원청, 참진주 요까지 해서 제가 이제 물산교육농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고 가실까요? 잠깐 쉬고 오세요. 네.